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전용 애니메이션 영화가 어떻게 유럽과 미국 애니메이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해외 여러 나라의 외신을 발췌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유튜버들 대부분이 전체 텍스트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문구만 떼어내어 엄청난 각색을 넣어 뻥튀기를 하며 진짜 손발 오글거리는 영상을 쏟아냅니다. 모든 언론들은 극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다루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외신과 반응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모든 나라의 반응을 해외 반응으로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는 것은 나라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해외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와 유럽, 일본과 중국, 대만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라들을 해외 반응으로 묶어 소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국 반응을 소개하는 이유도 당연히 넷플릭스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언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향후 중국을 상대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일베충들은 일베충에 반대하면 무조건 친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중은 없습니다. 스스로 친일 일베라고 떠드는 일베충 유튜버들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어떤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해야지 일베충들 같이 외눈박이처럼 혐중 정서에 매몰되어 현실을 왜곡하고 환상 속에 살면 우리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대만인들도 우리나라 일베충들처럼 이상한 부류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국가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혐오하는 것은 일베충이 선동하는 파시스트적인 혐오 정서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또 미국이나 우리에게 잘못하면 비판하는 것이 맞고 우리에게 잘한다면 칭찬하고 우리의 우호 세력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떠나서 전체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또 잘하면 칭찬해주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혐오는 파시스트들이 선동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일베충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억압하고 한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한류 영상에 들어와 혐오를 부추기고 한류를 즐긴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제가 댓글란에 막말을 한다고 자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베충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논리적인 말과 좋은 말로 설득하기에는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너무나 방치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일어났고 아직도 내란 수계를 지지하며 광장에서 태극기를 모독하며 미국 성적이와 일본의 일장기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한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발전해야 하는데 독재자를 옹호하고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온라인에서라도 철저하게 밀어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댓글창에 일베충들에게 다는 저의 댓글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지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미국 언론에서는 K-POP 데모넌터스의 시즌2 제작을 계약관계 때문에 소니와 넷플릭스가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사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중국 언론에서 문화도용이란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초반에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은근슬쩍 넘어가며 이 영화의 신드롬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프로젝트를 마치 자사의 겨울왕국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요 비디오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골든과 소다팝이라는 두 개의 인기곡을 접하셨나요? 소니가 공식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각각 1억 6천만 뷰와 1억 1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두 히트곡 모두 소니가 제작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모넌터스의 일부입니다. 이 영화는 최고의 아이돌이자 마녀 사냥꾼인 가상의 K-POP 걸그룹 헌트릭스가 음악을 통해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개봉 후 빠르게 흥행에 성공하여 2주 만에 넷플릭스 스트리밍 차트 1위를 차지했고 그 인기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영화 속 많은 곡들이 빌보드 글로벌 뮤직 차트에 진입하며 전세계 관객들에게 한류라는 작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9페이지에 걸쳐 판매되고 있어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평균 수준이며 더우반 평점 6.6점입니다.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99성과 중국 문화도용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애니메이션 부서 인력을 해고했고 2024년에는 디즈니와 소니 등 거대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애니메이션 및 시각효과팀 인력을 해고했습니다. 픽사와 드림웍스 같은 전통 애니메이션 대기업들의 극장 개봉은 올해 흥행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갑작스러운 개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과 미국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사회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더 랩은 이 영화의 개발 스토리와 업계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앞서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K-POP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 영화는 공개 6주 만에 2630만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중 최초로 시청률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주와 그 전주를 모두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공개 6주 만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더욱이 이 영화는 모든 국가의 넷플릭스 스트리밍 차트에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도 다음 주 넷플릭스 전체 차트 10위권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다시 1위를 차지한 싱글 골든을 비롯한 히트곡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K-POP 데모넌터스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보기 드문 세계적인 현상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더 랩은 K-POP 데모넌터스가 후속편과 실사 버전을 포함한 1년의 스피노프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영어로 제작되었지만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중독성 강한 노래로 악마무리와 맞서 싸우는 3명의 K-POP 가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노래들을 차트 정상에 올려놓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어른과 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달 초 넷플릭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는 K-POP 데모넌터스를 특별히 언급하며 즉각적인 히트를 쳤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넷플릭스 모두 이 작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질문은 이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그들의 모든 행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내부 계획에 정통한 두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 프로젝트를 겨울왕국이나 디즈니 공주 시리즈처럼 독자적인 IP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IP는 시대 정신을 전례 없이 잘 포착했으며 넷플릭스는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이 IP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더 랩에 넷플릭스에서 논의 중인 프로젝트는 뮤지컬, 실사 리메이크, TV 시리즈, 그리고 물론 K-POP 데모넌터스 영화 3부작을 완성하는 두 편의 후속작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실사 리메이크는 현재 논의 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별도로 겨울왕국과 유사한 단편 영화 제작을 논의 중이라고 회사 계획에 정통한 네 번째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단편 영화는 본편과 본편 사이의 브릿지 컨텐츠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K-POP 데모넌터스와 같은 IP의 희소성을 부각합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투자 의지와 한류 열풍의 중독성 덕분에 넷플릭스는 영화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왕국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처음에는 과소평가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블록버스터는 여전히 무명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디즈니의 겨울왕국처럼 넷플릭스도 K-POP 데모넌터스 프랜차이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부족으로 인해 넷플릭스가 초기에 상품 부족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여러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K-POP 데모넌터스 상품을 국내 쇼핑몰과 체인점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 영화와 협력하여 갤럭시 Z 폴드 7 스마트폰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영화의 기묘한 새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새 캐릭터의 여러 눈을 모방한 렌즈 배열이 사용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K-POP 데모넌터스와 협력을 확대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레디꼬를 놓칠 수 없었던 것처럼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의 히트곡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히트 싱글 골드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오리지널 노래상에 출품되었으며 이 계획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 따르면 라이브 공연 기회도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겨울왕국과도 비슷한 면이 있고 K-POP 데모넌터스도 조용히 강력한 오스카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K-POP 데모넌터스에 대한 공격적인 확장 계획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원작 감독인 매기강과 크리스 에페란스가 후속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와 소니 애니메이션은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출진을 재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해당 IP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소니 애니메이션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식통들은 모든 넷플릭스와 소니 애니메이션이 이 시리즈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오랫동안 낙관적이지 못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이 영화는 2021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인기 시리즈 호텔 몬스터로 유명한 소니 애니메이션이 개발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개봉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발표 1년 후 넷플릭스는 이 작품의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2023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회장 겸 CEO인 톤 로본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한 대형 K-POP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영화를 6월 20일 개봉 예정으로 정해 당초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픽사의 엘리오와 직접 경쟁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별다른 홍보 없이 개봉되었습니다. 아트북도 없었고 넷플릭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굿즈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영화 개봉 일주일 전에 개최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넷플릭스가 보통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화제였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대규모 극장 개봉은 없었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극장에서 상영되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할리우드 프리미어 행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극장인 투둠 시네마에서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첫 주 조회수 920만 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에는 2270만 뷰로 급증했고 굿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굿즈 수요 급증에 당황하여 원래 스태프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굿즈를 재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에 판매 중인 호랑이 인형은 원래 제작진에게 무료로 배포된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7월 1일 자사 스토어에 있는 K-POP 데모넌터스 굿즈 여러 개가 이미 연간 굿즈 판매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는 호랑이 인형이었습니다. 더 랩이 K-POP 데모넌터스가 국제적으로 히트하기 전인 6월 초에 영화 제작자 매기강과 크리스 아페란스를 인터뷰했을 때 매기강은 K-POP 데모넌터스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영화 컨셉트의 모든 요소는 원래 별개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적인 것,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그것을 대형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전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라고 강 감독은 설명합니다.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컸고 디즈니의 뮬란과 같은 작품들은 중국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라고 강 감독은 말합니다. 그녀는 K-POP에서 악마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엑소시스트라는 컨셉으로 이어졌습니다. K-POP 요소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K-POP이 가져다주는 시각적 화려함과 노래를 원했고 슈퍼히어로 영역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라고 강은 말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저속해도 괜찮고 얼굴을 찡그려도 괜찮고 항상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고 결점이 있어도 괜찮은 여성을 보고 싶었어요. 그 모든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K-팝 데모넌터스의 독특하고 틈새 시장을 겨냥한 요소와 배경 설정 덕분에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잠깐 둘러보면 사람들이 영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팬아트를 만들고 좋아하는 러브스토리를 리믹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캐릭터의 희생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여기에서는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이 영화가 극장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바로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겨울왕국을 연상시키는 이 영화의 폭발적인 인기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음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울라프를 조연 캐릭터로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고 울라프 인형이 매진을 기록하자 디즈니는 영화의 다른 요소들을 강조하며 인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스핀오프 단편, 스트리밍 콘텐츠, 크리스마스 특집, 테마파크 어트랙션 등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에는 K-팝 데모넌터스 관련 상품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것이 미리 포장되고 치밀하게 계획되는 시대에 진정한 놀라움은 드뭅니다. 특히 넷플릭스처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할리우드의 예상치 못한 히트작이 여전히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일단 성공한다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나름 그동안의 K-팝 데모넌터스의 흐름을 잘 정리한 기사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꼭 중국의 소재를 끼워 넣기 해서 숟가락을 올리려고 해서 속으로 참 애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가 들어가지도 않는 중국의 언론까지도 극찬하고 있으니 뜨긴 확실히 뜬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